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10월 22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 좀 흔들림이 있기도 했지만 다시 시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선물과 코스피 모두 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선물은 536포인트를 넘어서 끝났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800포인트를 넘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금요일 야간 선물은 0.92% 상승했었고 외국인은 선물을 918억 매수했었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달러 선물 만기일이었습니다. 오늘 선물은 1.18% 갭 상승 후 장 초반에 마이너스 0.64% 구간까지 밀렸다가 돌아서서 전환되며 1.97%나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중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하며 전망치에 부합했으나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하며 전망치인 5%를 상회했습니다. 1월에서 9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되어 20년 코로나 시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4.8%로 올해 목표치인 5%에 미치지 못했지만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전망치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중국 LPR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5%로 동결했습니다.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며 전월 수정치인 마이너스 0.5%보다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기선행지수 발표했고요. 10월 17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은 또 대형 거래가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콜옵션에서 724억, 그리고 풋옵션에서 675억의 대규모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10월 17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2월물에서는 530콜, 505콜, 475풋, 470풋, 450풋, 430풋, 1월물에서는 550콜, 520콜, 520풋, 485풋, 445풋 등, 그 다음에 3월물에서는 570콜, 555콜, 550콜, 510풋, 470풋, 460풋, 420풋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10월 18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2월물에서는 535콜, 530풋, 510풋 등이 거래됐고요. 1월물에서는 522.5콜, 520콜, 522.5풋, 520풋, 3월물에서는 550콜, 510콜, 510풋, 500풋으로 금요일보다는 조금 다소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또 많은 거래가 있지 않는다면요. 12월물과 3월물 사이에 폭넓은 블록딜 거래가 지속 중이고 현재까지는 이제 6월물, 내년 6월물 까지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월물이나 5월물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들이 3월물까지 해가지고 펼쳐진 이 블록딜 대량 협의 거래의 어떤 그 물량들이 모두 만기가 될 때까지 시장은 상단에서 폭넓은 범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단에서 주가가 관리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여기서 출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쭉쭉 밀고 내려오지 않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려서 3월물 사이까지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겠다가 일단은 블록딜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만약에 이 물량들이 대거 장내에서 청산될 수 있으면 끝날 수 있겠지만 지금 벌려놓은 이 정도 규모, 이 정도의 미결량으로는 쉽게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끝까지 결제를 시킬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상단에서 최대한 관리가 된다라는 것은 추세를 계속 살리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지겠죠. 가다가 뭐 흔들림이 있겠죠. 지금은 아직은 뭐 잘 안 나올 뿐이죠. 뭐 평생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가다가 어디까지 추세를 살리고 한번 흔들리겠죠. 그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 자꾸 상단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 구간을 지키려고 하는 성질이 작동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만기가 될 때까지는 이 블록딜 거래의 누적량을 좀 보자 라는 거고요.
글로벌 소식입니다. 일본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 유신회가 연립정권에 합의하면서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총리 당선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내세우며 확장 재정 및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신고가로 니케이를 신고가로 끌어올렸으며, 이 같은 현상을 증권가에서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 견학이 중단되면서 북미 회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평화구상 2단계의 핵심 쟁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 문제와 관련해 미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이거는 오늘 라이브 장중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과 파생반 텔레그램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보충할 내용을 부연해서 정리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장 초반 흔들기로 외국인 선물 매도가 7천억까지 확대되며 고점 대비 약 11포인트가량이 급락했습니다. 사실상 트레이딩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날이었죠. 워낙 진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음봉을 9시 2분에 발생시키면서 밀어냈고, 그러면서 돌아서기 전까지, 돌아서는 타점이 나올 때까지 고가 대비 11포인트가량을 끌어내렸습니다. 이후 최하단부에서 돌파봉, 자 여기 보시면 음봉을 덮어내는 돌파봉이 나옵니다. 유턴으로 돌파봉을 만들어내면서 반등 시도한 이후 단계적으로 뚫었던 라인을 하나씩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여기서도 유턴으로 돈 것 같다, 그죠? 유턴 돌아서 지지받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저점 구간을 만드는 때였습니다. 외국인은 밑에서 위클리 콜옵션을 사며, 자 여기서부터 위클리 콜옵션을 사들였죠. 그러면서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 자 여기서 물탔던 개인들의 콜옵션을 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 살려주면서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상방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고, 선물을 일부 쇼커버링을 매도했던 것을, 자 선물 추이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침에 7천억가량 이렇게 신규 매도를 포함해서 매도했던 것을 다시 환매하면서, 쇼커버링이죠. 결국 환매를 하면서 올렸고요. 반등세에 일조했습니다. 9시 2분 기준 음봉이 여기였는데, 이 기준 음봉도 결국에는 돌파하며 당일 프리장 고점을 돌파한 시장은 점심시간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1차 저항인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오늘 1차 저항 라인이라고 올려드렸던 536, 이거는 8시 41분 때 미리 올려드린 자리인데 옵션 가격을 계산해서 보니까 536이어서 536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536.15까지, 사실 여기는 536 조금 넘었을 때고 종가로 이제 더 넘어간 거죠. 536.1까지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찍고 살짝 이제 완화되면서 마감했죠. 강세 마감했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도 이번에도 외국인의 롱 포지션 확대가 힘을 쓰며 종가까지 수익을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의 위클리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가 늘어 해당 자금을 끝까지 잡아 먹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에는 477.5와 482.5 등에서 기존 개인 월물 콜매도 포지션의 일부 항복 청산, 자 해당 옵션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재 가치를 아주 크게 갖는 옵션물들이 되었죠. 네, 보시다시피 477.5만 하면은 여기서 개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콜매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콜매도를 했던 것들을 지금 손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대략적으로만 봐도 마이너스 5배에서 마이너스 6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못 버티죠. 오히려 물량을 추가했으면 더 못 버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콜매도 포지션의 일부 항복 청산도 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오늘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가 111억으로 잡혔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콜옵션에서도 매도 포지션이 매수로 청산되는 그런 이제 항복 과정이 조금 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124억의 콜매도까지 확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11월 물 콜 111억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은 124억의 콜매도가 나왔죠. 시장에 강한 신고가 추세가 이어질 때는 먼저 끝을 단정짓지 말아야 하며, 일봉의 추세가 현저히 거래를 동반하며 꺾였을 때부터 단기 조정을 살펴야 하고, 이마저도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는 다시 끌어올릴 준비를 할 테니 들어오는 돈들도 체크를 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적당히 떨어진 거는 추세를 깨지 않았다면 계속 말아 올렸죠. 추세를 좀 깬 것 같아도 그 밑에서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계속 강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세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여전히 변동성 지수는 3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며 하루 진폭을 10포인트 이상 넘나드는 고변동성 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카페에 보면은 매매일지 올려주신 분들이 오늘 많이 계셨는데요. 자, 인상 깊었던 일지들을 이제 공지로 좀 올려놨습니다. 카페 가보시면은 자, 이렇게 오늘 일지 중에 이제 오랜만에 복귀하신 KM맨님, 릴리님, 이상일님, 소신님 일지를 이제 일단 공지를 올려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전체 범위를 볼 수 있게 차트를 올려주신 것도 있고 또 전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릴리님 같은 경우에는 핵심을 파고드는 자리에서 잘 공략하셨고 자 오늘 뭐 숏으로 공략하신 경우도 있고 오늘은 되게 다양해요. 오늘 보면은 카페 일찍 보면 원인님부터 이렇게 쭉 올려주셨지만 원인님, 데일리님 오늘 아침에 일찍 올려주셨죠. 9시 20분, 9시 30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초반에 하락에 이제 매매를 끝내고 올려주신 거고요. 오늘은 사실 11포인트 내려갔다가 뭐 14, 15포인트 올라간 거니까 어느 쪽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락으로 이제 마무리 지신 분, 그다음 데일리 님도 하락으로 하락 때만 마무리 지신 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소신 님은 보시다시피 이제 하락을 놓치고 상승 쪽 상승 쪽으로 전개될 때만 공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릴리 님도 하락은 패스하고 자, 돌리는 상승 핵심 자리부터 끌어올리셨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또 처음에 하락을 패스하고 뭐 어떤 사유에 인해서 뭐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유 등으로 일단은 패스를 하고 이제 상승 쪽으로 잘 공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일님 대승을 거두셨다고 했는데 이상일님께서는 양쪽으로 양방으로 자, 하락 시에는 하락 구간을 타면서 공략했고 자 여기 명백하게 돌아올리는 구간이 있었죠. 예, 이 돌아서는 구간을 잘 활용해서 콜 포지션, 롱 포지션으로도 수익을 내시고 대승을 거두셨다고 하셨고요. 자 오랜만에 복귀하신 KM맨님께서도 오늘 양쪽으로 다 떨어질 때와 돌릴 때 콜을 모아서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양쪽으로 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정받고 끌어올릴 때까지 다시 하면서 오늘 하루 결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6천만원 이상의 하루 수익을 당일 수익을 보셨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신 분이니까 이제 뭐 같은 규모로 따라하시기는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타점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엔 타점을 내가 잘 갖춰놓고 트레이딩 포인트를 트레이딩 내공을 잘 갖춰놓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내가 어느 기준을 잡고 손절을 하고 들어가는지 커트라인을 어떻게 설정하고 내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나중에 이제 뭐 숫자 내가 한 개로 하던 거 0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10배 수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감당이 가능하도록 매매를 만드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내 매매를 적립시키기만 한다면 나중에 수량만 늘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터리님도 이제 쭉 못하시다가 이제 본업으로 못하시다가 마지막에 일단 1차 저항 때만 잘 조금 이제 슬쩍 활용해가지고 약간의 수익을 보고 나오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방송을 마치는 이제 끝자락 때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있지만 직접 올려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나의 매매를 점검하시고 복귀하시는 과정이 계속 쌓여야만 내가 어떤 시장이 와도 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를 보시고 구독 인증을 하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 정규 교육반인 파생반 텔레그램에 타임라인식으로 한 4컷 정도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전에 하락할 때 진행되는 때죠. 9시 29분에 외국인 품매도 상승은 하락이 우세해도 일정 부분 방어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자, 오늘 분명히 아침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분명히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아직 포지션을 하방으로 세팅하지 못한 상태죠.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잡아 끌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매매가 아닙니다. 상단에서 잘 상방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방 세팅을 하고
하방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여기서 상방 세팅을 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포지션을. 그걸 이제 개인들이 뭐 현물 매수를 한다거나 선물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품매도를 시킨다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세팅 값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떨어뜨리는데 힘을 썼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수익을 보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마냥 그냥 떨어뜨리기에는 포지션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고가 매도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마저도 하지 않고 오늘 쇼커버링을 중심으로 끌어올렸었죠. 마지막에만 조금 매도로 접근했었지 사실상 그렇게 외국인들이 세팅을 하는 그런 날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중에 전략 구간으로 흔들고 간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하락이 우세도 일정 부분은 방어 효과를 작용하고 있고 위에서 10포인트 이상 밀어내도 일봉 추세는 유지 중이다. 추세도 깨지도 않았었고요. 그만큼 시장의 상승세가 강했다라는 것을 9시 반에 체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체크를 했어요. 최하단에서 적어드린 말씀입니다. 10포인트나 밀어냈는데도 추세 유지 중이고 강하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 밑으로 깔아내면서 팔지를 않을 거다. 요 밑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9시 33분에는 외국인은 오늘만큼은 시간 대비 선물 매도세가 많은 편이지만 이거를 이제 아까 아침에 요 전에 있는데요. 쇼커버링을 하는지도 잘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구간 이제 반등하는 시기였습니다. 현재 구간이 당일 피보나치 50%로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체크한 여기 보이시죠? 음봉 기준 체크 여기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 동그라미 쳐놨죠? 자, 이거 돌파하면 돌아선 거죠. 그 다음에 저항대 하나씩 넘어가는지를 봐야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항대 막히는지 거길 넘어가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61.8%까지 당일 피보나치를 만드는 동안에 외국인의 선물은 1천억가량 매도가 축소되었고요. 외국인 매도 세팅이 선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 굳이 밑으로 크게 끌어내릴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뭐 포지션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밑으로 끌어내서 매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올려서 위에서 매도 세팅을 많이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봉 추세는 여전히 유지 중이고 깨고 난 뒤에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컷은 자, 이렇게 10시 9분에 움직임이 큰 만큼 위클리 포지션 변동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업데이트를 좀 했었고요. 요 10시 9분 시장에 외국인들이 상방 배팅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밑에서부터 콜 들어오니까 개인들은 콜 매수했던 것을 다 수익 청산할 수 있었던 대부분 콜은 또 살리고 풋을 마지막에 다 죽이면서 풋에 대한 손실이 많이 잡힌 그런 날이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콜 매도가 있어서 오늘 금융투자의 손실도 꽤 컸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33분에는 주야간 모두 급락을 금요일 야간에도 아침에 급락했던 거 다 살렸죠. 10포인트 이상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주간에도 모두 급락을 살려놓을 정도로 일봉의 추세는 강합니다. 외국인은 아침에 보였던 신규 매도는 일부 빠진 상태로 5천억대 이상 유지 중입니다. 쇼커버링으로 넘어갈지 말지 대기 중인 상태인데 실제로 그 뒤에 넘어갔었죠. 자, 여기서부터 9시 2분봉 돌파하면서 쇼커버링으로 발동이 됐었죠. 그래서 10시 34분 기준에 아직까지는 미결 후 상승은 제자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링까지 강하게는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미결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쇼커버링이 발동하고 있었고 자, 세 번째 컷으로는 요렇게 11시 14분에 이제 다음 전고 테스트 중이다. 시장 추세가 상당히 강하고 실제로 추세를 깰 정도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밑에서 매수를 기다리는 자금들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죠. 이게 유동성 장세죠. 외국인들 일부 쇼커버링이 미결 축소가 나오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체크해드렸고요. 수급 체크했고 그다음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따가 볼 거지만 시간대별로 개인 손익 구조를 통해서 범위를 체크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11시 32분에는 개인 월물 콜옵션이 50억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특정 행사가에 몰려있지 않고 골고루 깔리는 편이고 외국인의 콜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고가 돌파가 나오면서 조금 줄어들었었죠. 11시 38분에는 선물 미결 축소가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즉 쇼커버링과 연관이 있겠죠.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고 11시 41분에는 아침에 콜옵션을 계속 들어가던 개인들은 그 개인 콜을 살려주니까 자 아침에 여기 콜옵션 그거를 살려주니까 이제는 계속 풋옵션으로만 탑니다. 풋 오늘 끝까지 풋옵션과 콜매도를
오늘 또 큰 손실을 보게 됐던 개인들이죠. 그게 어느덧 여기서 35억까지 늘어난 시간이었고요. 그 뒤로 50억대까지 이렇게 늘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풋을 안 살려주고 그냥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컷으로는 이렇게 오후 시간으로 넘어와서 좀 볼 건데요. 12시 43분에 개인 콜옵션 대량 매수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 항복 청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까 언급드렸었죠. 당일 저가와 고가 피보나치 76.4%를 테스트 중인 시장이었고요. 결국 그것도 넘어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그게 여기였죠. 이게 여기서 저가 고가 76.4자리를 테스트하고 618까지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던 거고요. 618자리는 530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시 51분에는 고가에서 약간 흔들리며 위클리 옵션 만기를 준비하는 시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 이제 두 번 체크한 거 1시 55분과 2시 후반부에 이제 적었던 거 이따가 볼 거고요. 2시 17분에는 2024년 5월 쯤에 두어 차례 보였던 것처럼 드물게 외국인의 선물이 5천억 이상 한쪽으로 진행된 뒤 뒤집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게 오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7천억까지 갔다가 다 돌아섰었죠.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5천억 이상 외국인들이 한쪽으로 선물을 간 이상 방향 약간 줄어들 수는 있는데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경우는 드물게 나옵니다. 작년 5월에 이제 1조 원도 넘었던 증시를 그걸 틀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전례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자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의 선물이 장 초반 7천억까지 매도했다가 지금 매수 전환돼서 1천억 이상 매수를 나타내고 있을 때였고요. 2천억까지도 돌파했었습니다. 1차 저항은 요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 파생반의 1차 저항은 올려드렸던 자리는 536자리였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뻗어 올라갔었네요. 결국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파생반 텔레그램 내용을 일부 4컷 정도만 살펴봤고요.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해가지고 업데이트한 자리 550일 이제 체크했었죠. 주말에 550일 자리가 다음 자리로서 열려 있는데 솔직히 저기까지 가려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까 아니면은 그냥 흐지부지 지금 534에서 536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요 공간이 좀 적진 않죠. 17포인트 공간이긴 한데 일단은 뭐 그 아래에 뭐 의미가 없습니다. 뭐 매물대도 없고 피보나치 확장 자리를 뭐 너무 촘촘하게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굵직하게 이제 확장 자리만 잡아놓고 장중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34에서 오늘 찍었던 536 잡았고요. 526, 그 다음에 520에서 22, 그 다음 501에서 2에서 500까지 이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일단 체크를 하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5자를 이제 위협할 때 다시 한번 밑에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고 481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펴볼 단계는 또 지나갔죠.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인데 개인 손익 구조를 통한 지수 움직임 범위를 추정하는 것을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해놓은 건데 11시 22분에 라이브 방송 때도 적었던 거예요. 11시 22분에는 베이시스를 고려해서 선물 환산으로 528에서 536. 자, 결국에는 536까지 갔던 거죠. 네, 11시 45분에 537.3까지 상단을 만들고 12시 28분까지만 줬고 그 뒤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2시 28분에는 이제 537, 530에서 537인데 자, 여기 과정이 자, 530을 위협할 때 여기 범위 끝자락까지 오네 하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537까지 가네 막혔습니다. 네, 그렇게 요 개인들을 결국에는 수익을 주기 싫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을 놓고 보면은 자, 530 밑으로는 개인들이 수익 전환될 수도 있는 자리, 그 다음에 537 위로는 개인들이 수익 전환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인 건데요. 이게 물론 시간이 지나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위로 업데이트는 되긴 합니다만 2시 넘어서는 굳이 크게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요 안에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던 것, 그리고 트레이딩도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큰 변화 없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나? 분할 매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37 가까워지네, 그리고 저항대도 있네, 이제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데이 트레이딩의 전략으로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개인들의 포지션을 체크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라이브 방송 때 만기일마다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입니다. 이거는 1시 55분과 2시 49분에 체크했었는데요. 대부분 개인들이 풋옵션에 좀 몰려 있었던 그런 날이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풋을 535풋까지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외국인들의 강한 종가까지의 화력,
소식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종가로 끌어올리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개인들의 풋옵션이 535까지 다 녹아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서 개인들은 금융투자도 대체적으로 콜매도였기 때문에 콜매도를 가진 금융투자도 손실을 크게 보게 되었고요. 개인들도 손실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평균치로 계산해보면 외국인은 97억 정도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동시호가 상승에 15억 이상 많게는 20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과 금융투자를 합치면 97억이죠. 반대로 개인은 외국인에게 30억을 헌납한 꼴이 되었고요. 금융투자도 위클리 옵션에서 67억을 외국인에게 헌납한 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특히 위클리 옵션에서도 수익을 크게 키우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도와 또 다른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연 상반기까지 선물에서 큰 손실을 보인 것을 블록딜 옵션 콜옵션으로도 월물 콜옵션으로도 미니 콜옵션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으로도 거의 수익을 장악하면서 선물의 손실을 계속 커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현물 쪽에서도 수익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00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보유 비중이 5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780억 매도했고요. 오전에 7천억까지 매도를 확대했다가 장중에 2천억대 매수로 전환된 이후 막판에 매도로 마감했고요. 이때 투신이 종가에 5천억 이상 매수를 잡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중립 포지션으로 추정되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4,314억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큰 힘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4조 6,100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10월물 달러 선물이 11시 반에 만기가 되었고요. 11월물로 넘어와서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18.5원으로 조금 줄어들면서 조금 하락하면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들의 3,315억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중기 추세는 상승형 빗각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빗각 상승 추세 체크합니다. 그다음 변동성 지수는 10.64% 하락한 30.90으로 마감했고요. 미국 빅스 지수의 선 조정 이후 V코스피도 10% 조정 국면을 보였던 거죠. 이거는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에서도 미국이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하락 변동성 지수는 일단 출발하고 하락할 테지만 그 뒤에 추가적인 급등이 언제 나오는지 주목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때는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꺾이든 완전히 오버슈팅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여전히 높은 옵션에 의해서 높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오늘 리뷰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